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인류는 이미 배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허술한 통나무배 시절부터 지혜를 끌어모아 수천 년에 걸쳐 훌륭한 여객선과 거대한 군함에 이르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21세기가 되어도 태고의 옛날과 같이 배가 침몰하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자연의 위협을 받거나 군사행동 중이거나 승무원들이 실수를 하는 등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다와 호숫바닥에 깔린 침몰선의 잔해들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오늘은 누구라도 한 번쯤은 눈길을 줄 만한 침몰선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구명보트 점검 완료! 그럼 시작해볼까요? 휴런호에 잠든 범선 스윕스테이크와 침몰선 굴락. 항해가 위험하기로 유명한 오대호. 유럽인들은 17세기부터 이 호수를 항해하였으며 그동안 많은 배가 이곳에서 침몰을 겪었습니다. 오대호 난파선 박물관 전문가의 추산으로는 6천여 척의 배가 가라앉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배가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몇 개의 침몰 선박은 잠수부들이 자주 찾는 다이빙 장소이며 그 중에서도 휴런 호수에 가라앉아 있는 캐나다의 범선 스윕스테이크호는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배에 비극이 덮친 것은 1885년 9월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1세기 반 가까이 지났지만 항구 근처 수십 6m에 가라앉는 선체의 잔해는 현재까지 거의 손을 못 댄 채 남아 있습니다. 푸른 물속에 비치는 선명한 배의 모습. 위에서 본 광경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스윕스테이크호가 침몰한 곳은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주 패덤피브 내셔널 마린 공원의 일부이며 배의 잔해는 공원 내 주요 명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배 외에 관광 가이드와 지역 주민들이 추천하는 침몰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더 시티 오브 그랜드 래피즈호입니다. 1907년 토바모리의 항구에 정박해 있던 중 선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배들과 떨어진 곳으로 예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 타버린 채 배는 수심 4.5m까지 가라앉고 맙니다. 잔해는 현재까지 물밑에 존재하며 스윕스테이크호만큼 그림이 된다고 할 수 없지만 비교적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헤리티지호 위에 침몰 전차 굴락. 1930년에 건조되어 남아프리카 연안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던 포경선 타펠버그. 1941년 이 배는 기뢰에 부딪히며 침몰했습니다. 얼마 후 배는 인양되었고 수리를 거쳐 엠파이어 헤리티지호로 거듭납니다. 1944년 9월 초 이 배는 셔먼 탱크 수십 량과 1600톤 가까운 연료를 싣고 뉴욕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리버풀에 도착한 후 글래스고까지 항해를 계속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엠파이어 헤리티지호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944년 9월 8일 아일랜드 연안을 항해하던 중 독일 잠수함에 공격받아 수심 17m의 물밑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가라앉은 수송선의 잔해들은 1995년 발견되자마자 인기 다이빙 장소가 되었습니다. 엠파이어 헤리티지호가 옮기고 있던 전차들 역시 여전히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조개와 해초가 빽빽이 얽힌 수십 량의 셔먼 탱크 옆을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상상만으로도 압도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크루즈 페리 에스토니아호. 국가기밀에 붙여진 해난사고. 1994년 9월 27일 밤부터 28일 새벽까지 일어난 크루즈 여객선 에스토니아호 참사는 유럽 역사상 최악의 해난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9월 27일 밤 페리는 승객 803명, 승무원 186명 등 총 989명을 태우고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스톡홀름으로 출발했습니다. 출항 직전 발트해에는 악천후 예보가 있었지만 승무원들과 선박 소유주들은 종합적인 판단하에 출항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에스토니아 연안의 안전한 해역을 벗어나자 배는 무시무시한 습격에 휩싸였고 풍속은 초속 20m, 파도 높이는 4에서 8m나 됐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 1시 5분, 승무원과 승객들은 쇠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10분 후인 오전 1시 15분, 상부 힌지가 파손되며 갑판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기 시작했고 많은 승객들이 선실에 남겨졌습니다. 오전 1시 30분, 발전기 정지. 그리고 심야 2시경, 에스토니아호는 북위 59도 23분, 동경 21도 41분 지점에서 더 이상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에스토니아호를 소개한 이유는 단순히 아름다워서도 독특해서도 아닌 전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배의 난파가 많은 수수께끼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박에 대해서는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특별한 허락이 없는 한 현장에 접근하거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기면 해당 3국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을 감추기 위해 합의까지 이루어지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조치에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희생자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호가 무기나 해결료를 운반하고 있었다고 보는 이들도 많고 함정의 침몰은 의도적으로 이뤄진 사고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규칙의 철폐와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간 단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정부의 비밀이 떠오를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상선 캡타야니스호 슈가보트. 설탕을 실어 나르는 그리스선 캡타야니스호가 스코틀랜드 클라이드만에서 침몰한 것은 1974년 1월 27일입니다. 침몰의 원인은 불행한 사고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닻을 올리면서 옆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브리티시 라이트호에 앵커 체인을 들이받아 흘수선 밑으로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고 결국 그대로 출항이 되었으나 앞바다까지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옆으로 넘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승무원들은 모두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옅은 바다에 누워있는 캡타야니스호는 물 위로 수미터 얼굴을 내밀고 있으며 클라이드만에 떠있는 작은 섬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배를 슈가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녹슨 배의 잔해에는 새들이 둥지를 틀고 물에 잠긴 부분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방문하며 인기 장소가 된 곳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이곳을 철거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연안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국적인 명소가 있는 도시가 흔하지는 않으니까요. 전함 비스마르크, 격파된 바다의 황제. 제3제국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주력함 비스마르크. 제1차 세계대전 후 처음 건조된 독일 해군의 본격적인 전함으로 진수식 때는 아돌프 히틀러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1941년 5월 24일 비스마르크는 덴마크 해협 해전에서 첫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는 그야말로 거인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전함 비스마르크와 중순양함 프린츠 오이게는 물론 영국군이 자랑하는 후드와 프린스 웨일스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포격전 끝에 후드는 비스마르크가 쏜 총탄을 맞고 그대로 침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영국군은 나치의 주력함을 향한 대대적인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대서양이나 발트해의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함인 만큼 영국군도 놓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뇌격기 추격을 받은 비스마르크함은 침몰 직전 큰 피해를 입었고 5월 27일 마침내 여러 전함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격전 끝에 독일군의 주력함은 끝내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비스마르크 선체는 1989년에야 발견되었으며 잔해에 근접할 수 있었던 것은 2001년에야 가능했습니다. 그때 공개된 광경은 모두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제국을 향한 자들을 공포에 빠뜨릴 뻔했던 거대한 전함은 수심 4,790m의 해저에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국군에 의해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전함은 비교적 상태가 좋았고
나무 가판도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뱃머리와 꼬리 쪽에는 지금도 건재한 갈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함 비스마르크의 잔해는 제2차 세계대전 유구 중에서도 특히 인상에 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놀라운 침몰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뭐든지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신다면 다시 이 주제로 특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놀러와 주시면 기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